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12강 요약 5번째 문제 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쪽수로는 46쪽입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 직접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논술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 때 바로바로 실력이 늡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요. 설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글을 쓰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직접 써보고 쓴 글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다듬어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력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게 요약 5번째 강의죠, 그죠? 요약 5번째 강의네요. 요거 일단 제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 요약 5번째 강의로 46쪽이네요. 그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사상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아무리 잘 만든 이론이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물리치거나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상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제도, 사회가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으뜸이 되는 덕목, 따라야 될 어떤 목차 중에서 첫 번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사회 전체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빌미로 정의를 어길 수 없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개인이네요, 개인. 그죠? 어찌됐건 그래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정의가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텍스트에서 독해를 해내야 되겠네요. 자, 이 텍스트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니까. 자, 그래서 복지를 도모한다는 빌미로 정의를 어길 수 없어. 개인은 정의에 의해서 온전히 보호되어야 돼.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결국에는 여기에서 정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소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 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동등한 시민적 자유. 그러니까 시민적 자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시민적 자유라는 말은 물론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하여튼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시민이 기본적인 어떤 자유가 잘 갖추어진 사회를 그래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어떤 으뜸 덕목이 되어야 되고 그 정의의 핵심 내용은 개인,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반적 정의관에 따르면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일반적 정의관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죠? 일반적 정의.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런 낯선 개념어가 나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 불평등한 분배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된다면 그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시스템이, 불평등한 어떤 분배가 다수의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다수의 이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 정의관은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이죠. 그래서 일반적 정의관은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리주의입니다.
일반적 정의관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조금 포기하는 대신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일반적 정의관에서는 어때요? 이익이 증대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일반적 정의관은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와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주장할 따름이다. 그래서 일반적 정의관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면 좀 조금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익이 증대되니까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정의의 관점에 놓여 있는 것이 일반적 정의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정의관은 주로 공리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었죠. 노예제도마저 찬성하는 극단적인 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무슨 얘기냐면 노예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오히려 증대돼. 그러면 어때요? 노예만 조금 희생하면 얼마나 이익이야. 그럼 정의로운 제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를 찬성했대요. 심지어는 노예들도 아니 난 노예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노예들도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 정의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리주의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죽어요. 죽으면 여러분들에게 1억씩 돌아가. 일반적 정의관에 따르면 어때요? 한 명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 다수의 이익이 되니까 그러한 불평등은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노예제도 같은 걸 허용하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죠. 밀양 송전탑, 거기에 송전탑만 세우면 되지. 너네들이 좀 희생해. 그러니까 그런 논리죠. 재개발의 논리가 대부분 그런 논리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정의관을 고치고 다듬는 방향으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 원칙에서는 기본적 자유를 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환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성립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고, 또 기본적 자유를 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환하는 것을 배제해야지만이 정의로운 어떤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이 말하는 건 진짜 참된 정의라는 건 뭐냐,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요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참된 정의는 도대체 어떤 거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어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고려한다. 기본적 자유 여기 앞에 언급했네요. 그죠? 기본적 자유가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말한 시민적 자유랑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 자유가 지켜진 다음에 뭐가 고려돼야 된다? 즉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 자유를 다 보장받고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냐? 이 글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롤즈의 이야기입니다. 롤즈 책에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분배가 문제일 경우 사회 계층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도외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 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계층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 잘 만나는 게 그죠? 큰 어떤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거에만 안주하면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되는 거죠. 사회에 현존하는 부정의가 모두 말소된 상태, 즉 기본적 자유가 지켜진 사회라고 할지라도 삶의 전망의 차이가 두 계층 사이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떤 불평등은 정당하냐를 묻는 겁니다.
정의의 원칙은 미숙령 노동자와 같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가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약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불평등을 인정한다. 이때 불평등의 주체는 누구죠? 강자죠, 강자. 있는 사람. 뭔가 많이 소유한 사람. 즉, 약자가 이익이 되는 불평등은 강자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정의로운 사회제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텍스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줄일 때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타상위 계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어. 자, 그거 어디서 나와요? 우리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어때요? 불평등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불평등한 제도, 즉 사회적 약자에게 기초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어떤 복지제도는 약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강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불평등한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건 분배에 있어서 정의로운 제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게 진짜 정의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네요. 그죠? 롤즈의 정의론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생활은 가능하도록 해주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기본 어떤 뼈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이 논의하고 있는 대상은 뭐죠? 정의입니다. 정의. 그죠? 정의. 그죠? 정의는 뭐라고요? 정의는 사회제도의 덕목이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으뜸되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정의가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요거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정의관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일반적 정의관. 일반적 정의관을 기준으로 정의를 바라보니 일반적 정의관은 뭔가 문제가 많더라. 따라서 일반적인 정의관을 고치고 다듬는 방향으로 정의관을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일반적 정의관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된 내용은 두 가지죠. 기본적 자유와 또 하나는 뭐죠? 기본적 자유와 분배죠, 분배.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각각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 기본적 자유, 시민적 자유는 어때요? 이익과 첫째 1번 이익과 교환하면 안 된다. 아무리 이익이 중요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자유,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익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지켜져야지만이 정의로운 사회제도다를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배에 있어서 기본적 자유가 지켜진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가 이익이 되는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 논리네요. 그죠? 그러면은 글을 요약 혹은 정리를 하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으로 반드시 정의를 사회제도의 기준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 정의관을 조금 고치고 다듬어야 되는데, 첫째, 기본적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 자유가 이익과 교환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 혹은 기본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타당하지 않으며, 즉 정의로운 사회제도로 용인될 수 없으며, 둘째, 분배 문제에 있어서 약자가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약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사회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그러면 이 정의로운 사회제도가 갖춰주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이야기하는 일반적 정의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익만을 강조하는, 즉 정의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만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시민적 자유,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혹은 억압하는 어떤 교환이 일어나서는 정의로운 사회제도가 될 수 없고, 또 정의로운 사회제도가 되려면 약자가 기본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배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제도가 갖춰야 될 어떤 기본 요건으로서 이 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요약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의, 진짜 가장 바람직한 정의라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기준을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바람직한 사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정의를 바라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으로서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 첫째, 둘째,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요약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고, 그 논리를 찾을 때 좋은 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12강 요약 5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